자, CSS로 넘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큰 틀의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큰 틀의 레이아웃. 자, 저는 HTML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택자를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훈련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HTML 구조도 잘 익히면서 빼먹지 않고 만들 그 CSS 구문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능숙해진다면 굳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가장 먼저 전체를 감싸고 있는 가장 큰 div 샵 월앱. 그 월앱 밑에는 총 4가지가 왔었죠. 샵 헤더, 샵 슬라이드, 샵 콘텐츠, 샵 푸터, ABCD 영역이 들어왔었습니다. 자, 얘네들한테 먼저 레이아웃, 큰 틀의 레이아웃을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체를 감싸는 월앱은 가로가 1200픽셀이었고 세로는 와이어프레임에 들어있는 세로 값을 다 더하면 700이 되겠습니다. 세로 700. 자, 그리고 이 전체를 감싸는 월앱 박스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블록 요소인 박스를 가운데 정렬하려면 마진 0, 오토 콘텐츠들이 가운데 온 게 보이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자, 월앱은 끝인데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1200픽셀보다 더 큰 영역에 브라우저 전체 넓이 100%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이 시험에서 이 구문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찜찜해서 샵 월앱 위, 샵 월앱보다 더 위에 있는 요소가 뭐냐면 바디죠. 바디한테 너 가로 100%야. 라고 한번 선언해 주는 편이에요. 자, 월앱까지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ABCD 영역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A 영역은 가로가 어차피 1200입니다. 맥시멈이 1200이죠? 그리고 높이는 100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 가로가 마찬가지로 1200이고 높이는 3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콘텐츠 가로가 1200이고 세로는 2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푸터 가로 1200 세로 100. 자, 이렇게 ABCD에 대한 레이아웃을 잡아봤는데 저희가 연습할 때는 하나하나 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서 헤더가 얼만큼 생겨먹었고 슬라이드가 얼만큼 생겨먹었고를 계속 수시로 확인하면서 봤었는데요. 이제 그럼 기초 영역은 다 뗐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해. 제대로 들어온 게 맞는지 불안해. 그러면 수시로 확인하면서 하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인데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저희 만들고 있는 브라우저 확인용에서 F12 검사 도구를 갖고 오시고 여기에 요소 엘리먼트 안에 월앱을 펼치세요. 월앱을 펼치고 헤더에다가 마우스 대보고 슬라이드에다가 마우스 대보고 콘텐츠 대보고 푸터 대봅니다. 아주 예쁘게 차곡차곡 쌓여서 들어왔네요. 오케이. 확인했으면 이대로 쭉 작업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밑에 있는 각각 ABCD 바로 아래 들어오는 녀석들의 레이아웃을 한번 쭉 잡아볼 텐데요. 헤더 아래 누가 있었냐면 점 로고가 있었고요. 그 아래 점 내비가 있었죠. 자, 슬라이드 속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이름을 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긴 있었네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적어 놓을까요? 샵 슬라이드 박스. 그 다음에 C 영역 아래 바로 아래 들어오는 아이들은 점 탭이 하나 있었고 점 배너가 있었고 점 쇼컷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터 바로 아래 들어오는 아이들은 점 로고 언더바 F 그 다음에 점 카피 점 SNS 이렇게 그 바로 샵 아이디 바로 밑에 있는 자식들의 요소를 한번 나열해 봤어요. 자, 이 녀석들로 한번 레이아웃을 한 번 더 다져 볼게요. 자, 로고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200픽셀인 걸로 저희가 메모를 해놨고 높이는 부모의 최대 높이 값인 100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내비는 1200에서 200을 뺀 가로 1000을 받을 거고 높이 동일하게 100을 받을 건데 자, 이 두 개는 각각 div로 마크업이 되어 있고 div는 옆에 누가 오길 싫어하는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얘네를 가로로 나란히 배치하기 위해서는 뭘 썼어야 됐다? 플롯 레프트를 썼어야 했습니다. 플롯 레프트를 누구 하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정렬이 필요한 모든 자식 요소 형제들한테 다 주었어야 됐습니다. 점 로고한테도 플롯 레프트, 내비한테도 플롯 레프트. 여전히 불안하시다고요?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확인합니다. F12 눌러서 월앱 안에 헤더 안에 로고와 내비가 이렇게 가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면서 진행하세요. 다음 자, 슬라이드 박스는 지금 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레이아웃과는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템과 배너와 쇼컷은 각각 가로 400, 세로 200 플롯 레프트, 플롯 레프트, 플롯 레프트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속성 3줄이 각각 하나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걸 반복해서 적을 필요가 없이 이 탭과 배너와 쇼컷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자를 불러오면 되겠죠. 그 선택자는 바로 샵 콘텐츠 바로 밑에 있는 div 녀석들. 자, HTML을 같이 확인하면서 좌우로 화면에 배치해서 작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좌우 배치를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컨텐츠 영역을 보시면 자, 샵 컨텐츠 바로 아래에 오는 div 녀석들이라 하면 이렇게 탭, 배너, 쇼컷이 선택이 되는데요. 이 사이에 부등호가 없어버리면 점 탭 아래에 있는 노티스 혹은 갤러리도 div로 우리가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샵 컨텐츠 바로 아래에 있는 이 div 노티스마저 400에 200의 플롯 레프트를 받게 되는 거죠. 부등호를 쓰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희는 바로 아래에 있는 div라고 선택함으로써 정확하게 탭, 배너, 쇼컷만 선택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 이 아이들을 선택해서 동일한 스타일을 한 번 해줘보도록 할게요. 가로 400, 높이 200, 플롯 레프트. 가로로 따다닥 정렬되어 있는지 또 검사하시면서 넘어오시고요. 자, 다음 푸터. 로고 언더바 F는 가로 200, 세로 100. 마찬가지로 가로 정렬되어야 되기 때문에 플롯 레프트. 자, 카피는 가로 800, 세로 200, 세로 100, 플롯 레프트. 자, 이 과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가로, 세로 수치를 미리 적어 놓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SNS 가로 200, 세로 100, 플롯 레프트. 까지 해놓으면 2차 레이아웃이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세세한 스타일을 줘볼 건데 점 로고까지 위로 올라오셔서 점 로고 위에 주석 달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로고 영역입니다. 점 로고 아래에 공간 벌리고 자, 점 로고 아래 어떤 자식들이 있었죠? HTML 확인하면서 대답하시면 돼요. 점 로고 아래에는 어떤 자식이 있었냐면 A가 있었습니다. 점 로고 아래에 있는 A
선택자 만들어 놓고 자, 그 A 밑에는 뭐가 있었나요? IMG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Alt Shift 방향키 아래로 하나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A 밑에는 IMG가 있었네요. 함으로써 이 로고 속에 들어있는 모든 태그들의 선택자를 미리 세팅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스타일을 한번 줘볼까요? 자, 브라우저를 한번 확인해 봤을 때 로고에 우리가 무언가 주어야 할 필요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시면 너무 위로 찰싹 붙어 있다. 얘를 좀 이쯤으로 왔으면 좋겠다. 가운데쯤 왔으면 좋겠다. 가운데쯤 오려면 헤더의 높이가 100이고 우리가 만든 로고 이미지의 높이는 40이기 때문에 위로 얼마가 있어야 이 40이 가운데 온 것처럼 보이겠어요? 100에서 40을 뺀 60이 아래로 분할된 30, 30씩 여백이 주어지면 딱 얘가 세로 가운데 온 것처럼 예쁘게 배치가 되겠네요. 자, 해서 로고 언더바 A, 로고 안에 있는 A한테 마진 탑을 줄 겁니다. 마진 탑을 30픽셀로 주면서 이렇게 예쁘게 로고가 가운데 오는 거 확인하실 거예요. 자, 다음 쭉 내려와서 점 내비 위에다가 여기서부터는 메뉴를 적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적을 겁니다. 라고 주석 달아놓고 점 내비 아래로 자 1차 메뉴 지칭 쭉 할 건데요. 자, 점 내비 아래 뭐가 있었냐? 메뉴가 있었네요. UL이긴 한데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점 내비 아래는 점 메뉴. 점 메뉴 아래는요. LI가 있는데 점 메뉴 바로 아래에 LI가 있긴 하다만 더 아래 파고 들어보면 다른 LI도 있네요. 자,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이 아이를 지칭하고 싶다면 점 메뉴와 LI 속에 부등호를 꼭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점 메뉴 바로 아래에 있는 LI A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아래에 있는 A 자, 점 메뉴 바로 아래에 있는 A까지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A 밑엔 뭐가 없긴 한데 A 말고 LI 밑에 보니까 UL이 하나 더 있고 이 UL은 이름이 서브네. 자, 이름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 위에까지의 트리를 적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점 서브 점 서브 밑에는 LI가 있고요. LI 밑에는 A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뉴에 대한 선택자 끝. 자, 이제 버튼에 대한, 이 메뉴 버튼들에 대한 스타일을 줘볼 건데, 버튼 스타일은 항상 A한테 줄 겁니다. 점 메뉴 LIA 1차 메뉴 버튼 스타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차 메뉴 버튼 스타일. 먼저 가로가 150, 세로가 40 픽셀로 들어오면서 그 150에 40 속의 글씨가 가운데 오게끔 할 거예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가로 가운데 맞추고 라인, 하이트, 40 픽셀 높이 맞추면서 세로 가운데 오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메뉴잖아요. 좀 중요하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 글씨 크기를 기본 16에서 조금 올린 18 픽셀로 크게 만들어 볼 거고 중요하잖아요. 좀 더 눈에 잘 띄게 두껍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주면서 글씨를 두껍게 만들면 이렇게 스타일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뭘 줄 거냐면 이 버튼을 보더 바텀을 1픽셀 솔리드 샵 주조색을 줘볼 거예요. 저희가 주조색을 메모해놔라, 시험지에 적어놔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쓴 주조색이 뭐였냐면
FF7200이었네요. FF7200. 좀 더 두껍게 줄게요. 이 픽셀. 하면 이런 스타일로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메뉴에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의 하이라이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이 버튼 선택자를 그대로 복사, 빠져나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뒤에 호버 넣어주고 무언가 변화하는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에 주조색 넣고요. 그 다음에 글씨 색깔 반전할까요? 폰트 컬러 샵 FFF 해서 이런 형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메뉴 스타일 끝났으면 이제 2차 메뉴로 넘어옵니다. 2차 메뉴 버튼 스타일 A한테 줄 거고 가로 마찬가지로 150, 세로 40 줄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연한 회색인 알파벳 E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에 글씨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리고 라인, 하이트 40픽셀 주고 마찬가지로 글씨 버튼의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의 하이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호버 백그라운드 컬러 조금만 진해지게 샵 DDD 주면서 이런 스타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됐으면 저희의 와이어 프레임을 봤을 때 1차 메뉴와 2차 메뉴 덩어리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가로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차 메뉴 버튼 하나, 그리고 서브 메뉴 버튼 4개 덩어리를 포함하고 있는 누구? LI한테 풀롯 레프트로 가로 정렬해라 라고 스타일을 주면 이렇게 가로 정렬됩니다. 자, 가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와이어 프레임을 보시면 이 메뉴 덩어리들이 이쪽쯤, 그러니까 점 내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리고 세로로 봤을 때 가운데쯤에 와 있는 형태로 오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보려면 누굴 자꾸 움직여야 되냐? 자, 1차 메뉴 그리고 2차 메뉴 덩어리 4개를 포함하고 있는 점 메뉴를 자꾸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점 메뉴한테 플롯 라이트를 주면 오른쪽에 갖다 붙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붙긴 붙는데 오른쪽에서 살짝만 떨어져라. 마진 라이트 10픽셀 다음 이 1차 메뉴 버튼의 높이가 40픽셀이었죠? 그 아이가 내비의 높이인 100픽셀의 가운데쯤 와 보이려면 마진 탑 30픽셀 정도를 줬으면 됐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렇게 자, 완성됐으면 그 다음은 점 서브라는 아이를 잠깐 숨겨줄게요. 디스플레이 논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볼까요? 자, 디스플레이 논 처리해놓고 제대로 스타일 들어온 거 확인했으니까 디스플레이 논 처리해놓고 스크립트로 넘어갑니다. 자, 스크립트 소개 여기는 메뉴 영역입니다. 라고 적어놓고 자, 1차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점 서브는 내려오겠습니다. 라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볼게요. 자, 선택자 안에 1차 메뉴 점 메뉴 바로 아래에 있는 LI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 오버하면
이렇게 바뀔게요. 펑션. 스크립트는 안 됐지만 흐름 정도를 기억하고 정확하게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1차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떤 기능이 일어날 거냐? 서브라는 아이가 내려올 건데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든 서브가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오는 형태네요. 자, 그러면 선택자 속에 점 서브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점 슬라이드 다운되도록 해라 라고 문장을 끝맺어주고 다만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지 않게끔 한 번만 하고 멈춰라 스탑을 끼워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자, 서브 메뉴가 동시에 내려오는 걸 확인하셨다면 지금 아래에 있는 슬라이드에 가려지긴 했지만 하셨다면 이 문장까지는 이제 완벽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무언가 오류가 떴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스탑의 P를 지워볼게요. 오류가 떴다. 그러면 F12를 눌러서 콘솔에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콘솔에서 만약에 눈에 띄는 오류가 있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지운다던가 하는 오류가 있었다면 콘솔에 이렇게 몇 번째 줄에 오류가 있는지 떠요. 5번째 줄에 오류가 있다고 지금 뜨고 있는데 제가 방금 엉망으로 만든 데가 딱 5번째 줄이죠. 자, 근데 뭐 기호를 잘못 쓰거나 마감을 짓지 않는 경우에는 콘솔에도 뜨지만 그러지 않고 선택자의 스펠링, 대소문자가 틀린 경우에는 안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으로 찾아야 돼요. 자, 눈으로 찾아야 되고 아무리 봐도 맞게 썼어. 근데 안 먹혀. 그러면 HTML로 돌아와서 이 스크립트 구문을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미리 제가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는 이유는 내려오는 게 된다? 그러면 이 앞으로 적는 모든 스크립트에서 오류가 나면 그 부분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크립트를 쓸 때는 계속 중간중간 체크하는 걸 습관 들이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줄이 작동이 된다면 이 세 줄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이 세 줄은 완벽한 문장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가 아닌 1차 메뉴에서 마우스가 벗어났을 때 마우스 아웃. 서브 메뉴는 슬라이드 다운되는 게 아니고 업되라 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확인.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좋아요. 잘 작동되는 걸 확인했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CSS. 쭉 내려와서 슬라이드 박스 위에다가 주석 달고 여기서부터는 슬라이드 영역이에요 라고 적어준 다음에 자, 슬라이드 박스 아래 뭐가 있었는지 HTML을 봅니다. 슬라이드 박스 밑에는요. A가 있었고 그 A 밑에는 IMG가 있었네요. 자, 점 슬라이드 박스 밑에는 A가 있었고 그 A 밑에는 IMG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팅해 놓을 내용은 A, B, C, 1, 2, 3의 이미지가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상태가 되면 되고 얘가 한 번에 움직여질 수 있도록 슬라이드 박스 속에 위치하면 되며 슬라이드 박스의 가로는 1200, 세로는 300 곱하기 3인 900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다만 이 상태에서 샵 슬라이드는 1200에 300인 상태로 존재하고 샵 슬라이드의 자식들 중에서 샵 슬라이드를 벗어나는 아이들은 보여지지 않는 상태로 세팅해 놓을 겁니다. 자, 어차피 블록 요소는 위에서 아래 정렬이기 때문에 저희가 A나 IMG한테 무언가 정렬을 설정할 일은 없고요. 다만 슬라이드 박스한테 설정할 내용이 하나 있긴 하죠. 너는 가로가 1200이고 세로가 900이야. 이 900은 300 곱하기 3에서 온 수치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다만 하나 캐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간격. 1과 2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을 캐치해 주시면 되는데 이 간격은 어떻게 없애냐면 A한테 너 높이 300이야. 정신 차려. 라고 하는 순간 여백이 없어질 겁니다. 자, 됐으면 이 덩치 큰 자식들이 자꾸 부모를 벗어나고 있어요. 자, 점 슬라이드 박스의 부모인 샵 슬라이드. 자, 이 샵 슬라이드한테 당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자식들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번 선언해 볼게요. overflow, 넘쳐 흐르는 아이들은 hidden, 숨겨라. 라고 선언하면 이렇게 샵 슬라이드의 크기보다 더 커져 있는 자식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세팅하면 CSS 설정은 끝이고 스크립트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슬라이드 스크립트입니다. 슬라이드 스크립트에서 할 내용은 자, 반복할 거예요. 뭘 반복할 거냐면 샵 슬라이드 박스를 잠깐 유지시켰다가 두 번째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좀 올릴 겁니다. 그리고 또 유지시켰다가 한 번 더 올려서 3번 이미지 보이게 할 거고요. 좀 유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1번 이미지 보이게 할 거예요. 라는 스크립트를 적어볼 거예요. 자, 반복하겠다. set interval 펑션 가로 대가로 대가로 엔터 세미콜론. 자, 선택자는 점 슬라이드 박스가 될 거고요.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움직일 거예요. 애니메이트 어떤 형태로 CSS 구문을 갖고 오면서 대가로를 적고 이 안에 마진. 자,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냐면 위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진 탑을 낙타 형식으로 적고 마진탑을 한 이미지의 높이 크기인 300만큼 음수로 이동하게끔 할 거예요. 아, 앞에 그걸 안 적었네요. 점 슬라이드 박스. 일단 1번 이미지가 어느 정도 보인 상태여야 하니까 딜레이 2초 동안만 잠깐 유지했다가 움직일게요. 위로 300만큼. 지금 미리 보기 화면 보면 계속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2초 유지했다가 움직이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미지 2초 유지할 거예요. 자, 위에 이 두 문장을 Alt Shift 방향키 아래로 하나, 둘. 자, 두 번째 이미지 보이는 상태에서 유지할 거예요. 유지할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미지 보이도록 다시 한 번 더 300에 300만큼 마이너스 600만큼 마진탑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미지가 보여지겠죠? 그럼 그 세 번째 이미지도 2초 동안 유지할게요. 2초 동안 유지하고 다시 첫 번째 이미지가 보여질 수 있도록 마진탑을 0픽셀로 돌려놓겠습니다. 라고 적으면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1번으로 돌아오는 애니메이션이 완성됩니다. 자, 됐으면 CSS로 다시 돌아와서 자, B까지 끝내긴 했는데 이때 하나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여기도 끝냈고 A도 끝냈고 B도 끝냈는데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를 못 이기고 있어요. 슬라이드 뒤에 파묻혀 있어요. 왜일까요? 왜냐면 그 HTML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혀 내려가는 문서이기 때문에 A가 먼저 읽혀져서 쌓였고 그 위에 더 아래에 있는 B 슬라이드 영역이 최신 버전으로 덮어 씌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 써져 있는 B 슬라이드에 있는 이미지가 더 셀 수밖에 없고요. 점 서브를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 점 서브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는 걸로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포지션을 받게 되면 그 태그는 기존에 있는 다른 태그와 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순서 체계를 무시하고 누구보다도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자,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다음입니다. C 영역 탭 메뉴인데요.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할게요.